안녕하세요. 준비물 가져오셨나요? 여러분 뇌를 가장 섹시한 상태로 준비해오라고 했잖아요. 어제. 대부분 리더님들 반응이 처음 듣는 소리라는 그런 표정.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섹시한 뇌를 준비했든 안 했든 내적 매력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뇌가 섹시한 뇌색인들의 필독서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자연 선택에 대한 당시의 통념인 집단 선택설을 부정하고 자연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저자는 그 근거로 이타적 행동, 협력을 비롯한 현상을 유전자 관점에서 설명해요. 지금부터 저자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A7070 강의에서 봤던 그림이죠. 135억 년 전 빅뱅에 이어 38억 년 전 생명체가 탄생하고 자신과 똑같은 복제물을 만드는 자기 복제자인 유전자가 등장해요. 유전자끼리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생존 기계를 갖춘 유전자가 살아남아요. 이 생존 기계가 바로 오늘날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동식물, 그리고 사람.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과 복제를 위해 유전자가 만든 생존 기계이고 유전자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로봇과 같은 존재라고 저자는 비유를 합니다. 비유라고 해도 기분은 아주 나쁘죠. 이 책에서 이기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평소 쓰는 의미와 달라요. 행동의 동기가 아니라 오직 행동의 결과만 놓고 얘기해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생존, 번식, 자기 복제 가능성을 높이면 이기주의, 자신의 생존 가능성은 낮추는 반면 다른 존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면 이타주의예요. 이타적 행동, 모성애,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어머니 자신의 생존 가능성은 낮추는 반면 자식의 생존 가능성은 높인다는 점에서 어머니란 개체 입장에서는 이타주의예요. 하지만 어머니 몸속의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기주의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을 통해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 가능성이 향상되기 때문이죠. 일벌도 마찬가지예요. 꿀을 훔치려는 사람에게 일벌이 침을 쏘면 자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요. 전통적인 학설에서는 일벌의 자기 희생이 집단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이타주의라고 보지만 이 책의 저자는 기존 학설을 뒤집어요. 일벌의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라는 거죠. 일벌 자신의 유전자의 생존과 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저자의 주장을 자세히 볼까요? 성숙한 여왕벌은 젊어서 결혼 비행을 한 번 하고 그때 조장한 정자로 평생 동안 알을 낳는데 미수정란이 발육하면 순놈이 되고 수정된 알은 암놈이 돼요. 암놈은 자신의 어미와 유전자의 2분의 1을 공유하는 반면 자신의 친자매와는 유전자의 4분의 3을 공유해요. 2분의 1보다 4분의 3이 더 크니까 어미나 자식보다 친자매와 유전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일벌의 유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알을 낳는 것보다 여왕벌의 알을 돕는 게 이익이에요. 그래서 일벌이 직접 자식을 낳는 유전자보다 자식을 낳지 않고 여왕벌을 도움으로써 자매를 늘려가는 유전자가 살아남았어요. 생존 기계인 일벌 몸속에서 어머니의 희생과 일벌의 협동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집단과 종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이타주의로 보여지지만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기주의자로 저자는 주장해요. 인간의 사고나 문화도 유전자처럼 복제되고 전파되죠. 저자는 이렇게 복제되고 전파되는 문화 요소를 밈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 복제자에는 유전자와 밈이 있다고 주장해요. 밈은 모방을 매개로 뇌에서 뇌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각각의 밈은 변이, 결합, 배척을 통해 변화되고 진화하죠. 성공적인 밈이 갖는 특성은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장수성, 다산성, 복제의 정확성이에요. 밈도 유전자처럼 한정된 자원을 놓고 다른 밈과 경쟁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저희 큰아들이 BTS의 버터 대신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흥얼거린다는 건 이 노래가 다른 노래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죠. 제 아들의 뇌에 있던 뚜두뚜두의 밈이 제 뇌로 전파되고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뚜두뚜두 거리며 전파를 하니까. 내적 매력 첫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책이 좀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거의 열흘 동안 이 책하고 씨름하는 바람에 촬영 스케줄이 완전히 꼬였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거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라는 말은 유전자에게 딱 들어맞아요. 살아남은 유전자가 강한 유전자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전자의 세 가지 특징은 오래 살고 복제 속도가 빠르고 복제가 정확한 유전자.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강한가요? 힘들어도 버티고 열심히 복제하고 제대로 복제하는 비즈니스가 살아남는 비즈니스고 곧 강한 비즈니스죠. 두 번째, 아메이 시스템과 비즈니스도 일종의 밈이에요. 여러분 스폰서의 뇌에서 여러분 뇌로 전달됐고 다시 파트너의 뇌로 전달되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변하면서 결국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의 진화한 비즈니스가 살아남아서 전파되는 거죠. 내일은 외적 매력 첫 번째 책 진정성 마케팅을 읽을 건데요. 제가 피부 관리, 화장법, 스타일링 같은 걸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내일 꼭 오세요. 매력, 재산,